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심장은 과연 몇 살일까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는 60세, 65세 혹은 70세일 수 있지만 심장 나이는 그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년 여성 심장내과 의사로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심장만 10년, 15년씩 빨리 늙어 있는 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먼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훨씬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 평소엔 괜찮다가도 조금만 빨리 걸으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갑자기 쿵쿵 세게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요즘 들어 예전보다 피곤이 잘 안 풀린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 중 2개 이상의 그런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심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차이만으로도 심장 상태가 크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50대 심장처럼 탄탄하게 유지되고 어떤 분은 이미 70대 후반처럼 지친 심장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시죠. 숫자로 한번 느껴보실까요? 심혈관 질환은 한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중 상당수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혈관 손상과 심장 부담이 어느 날 한 번에 터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심장 나이의 신호들을 함께 짚어보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읽어내면 심장 나이를 다시 뒤로 돌려놓을 기회가 생깁니다. 당신의 심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남은 10년, 20년을 훨씬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분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항상 전 원래부터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며 혈압약도 종종 빼먹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시술을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이분은 자신의 심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앞서 있다는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늦은 밤 과자, 짠 음식, TV 보며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죠. 6개월 뒤 다시 보았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습니다. 우리 몸을 조금 쉽게 이해해 볼까요? 심장은 집안의 물펌프, 혈관은 집 안 곳곳으로 이어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펌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을 보내야 하고 관은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 안이 기름때처럼 끈끈한 찌꺼기로 조금씩 좁아지면 펌프는 더 세게, 더 자주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펌프 자체의 힘이 약한 경우보다 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즉, 심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혈압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 때문에 펌프가 과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정말 약한 심장일까요? 아니면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일까요? 의학계에서는 60세 이후 심장 건강을 평가할 때 단순히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괜찮으면 큰 문제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조금 다른 장면을 자주 봅니다. 수치는 큰 이상이 없는데도 평소 숨이 차고 가슴이 묵직하고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는 꼭 생활 습관, 특히 하루의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자세와 감정 상태로 보내고 계신지를 자세히 여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신의 하루 습관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허겁지겁 밥을 먹고 바로 채에 앉아 장시간 운전이나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런 모습들 속에 당신의 심장 나이를 앞당기는 조용한 습관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심장에게도 오늘 하루 휴식과 여유를 준 순간이 있었을까? 내가 참고 넘긴 가슴, 답답함과 숨참은 혹시 심장이 보낸 도움 요청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꼭 바꿔야 할 심장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괜찮다는 기준,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에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이 걸리는지 아주 구체적인 비율과 예시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습관만은 지금 당장 끊자. 이 행동은 이 시간대로 옮기자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겉으로는 평소 멀쩡해 보이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문제가 터지는지 그 숨은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갑자기처럼 보입니다. 전날까지도 시장도 다니고 밥도 잘 드시고 손주랑도 놀고 심지어 전날 밤에 전화통화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심장병은 그냥 운이 나쁜 거다.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한 단계는 아닐 거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갑자기는 사실 정말 갑자기가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 안에서는 이미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조용히 변화가 쌓여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혈관 안쪽에는 플라크라고 불리는 기름때 덩어리가 서서히 쌓입니다. 기름진 음식, 높은 혈압,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혈관 암벽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 등이 들러붙어 작은 혹 같은 것들을 만들죠. 이것이 커지고 딱딱해지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때문에 피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검진에서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으시는 단계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순간입니다. 작게 갈라지거나 부서지면서 그 위에 피떡이 순식간에 달라붙어 혈관을 거의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은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혹은 아주 큰 일을 하다가
오는 줄로만 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상황, 심지어 화장실에서 TV를 보다가 막 잠에서 깨어난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새벽 4, 6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혈압과 심장 박동이 함께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결국 문제는 플라크의 크기다. 얼마만큼 막혀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막힌 정도가 중간 수준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즉, 잘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심하게 막힌 혈관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만 좁아져 있어도 불안정한 플라크가 있을 경우 위험한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나는 검진에서 중등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도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심장 습관입니다. 혈관 상태라는 씨앗 위에 어떤 일상의 습관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그 씨앗이 조용히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폭발하듯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잠에서 막 깨어난 새벽, 아직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추운 욕실로 가서 변기에 오래 앉아 힘을 꽉 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혈압은 순간적으로 확 치솟고 이미 약해져 있던 혈관 플라크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날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만 또 어느 날은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흡연이나 갑작스러운 분노, 과도한 음주도 혈관 안의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에서는 예전부터 혈관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크게 변하고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는 상황들을 자주 만들수록 심장의 위험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한번 당신의 지난 일주일을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던 순간, 급하게 뛰어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심장이 쿵쾅거렸던 순간, 새벽에 갑자기 깨서 화장실을 가며 춥고 어두운 복도를 서둘러 걸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그때, 아, 심장이 조금 불편한데 하는 느낌이 잠깐이라도 스쳐갔지만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며 그냥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작은 증상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지침에서는 운동할 때만 가슴이 아프고 쉬면 괜찮다면 관상동맥 질환 의심이라고 비교적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60세 이후 여성 그리고 올해 당뇨나 고혈압을 앓은 분들은 증상이 더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속이 메스꺼리거나 어깨가 당기거나 이상하게 피곤만 한데도 심장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몸이 보낸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 위험 신호고 어느 정도부터는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3가지 대표 신호,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꼭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가슴이 꼭 아프지 않아도 심장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들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계단이 갑자기 버거워졌다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특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하루의 시작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눈을 겨우 뜨고 깊게 숨 한 번 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와 메시지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시나요? 혹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커피포트부터 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심장에게는 이 아침 첫 5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시간대, 특히 잠에서 깬 직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심장이 더 바쁘게 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 동안 느리게 쉬던 펌프가 갑자기 가동 시작, 신호를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사건은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간대를 심장이 가장 예민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자마자 갑자기 상체를 확 일으키고 머리가 아직 어지러운 상태에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병이 위에 앉아 힘을 꽉 주곤 하시죠. 혹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얼굴 앞에 들고 뉴스, 주식, 카카오톡을 확인하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뇌와 심장을 긴장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도 심장이 힘들어 하나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올릴 수 있고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행동은 배 안의 압력을 높여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아침 혈압 상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침 혈압이 조금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아침 혈압 상승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라며 약 복용 시간이나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공통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심장을 갑자기 놀라게 하지 말 것. 여기서 당신의 아침 장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람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 일어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TV 뉴스의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틀어놓고 긴장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요 라며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바로 진한 커피부터 들이키시나요? 물론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적당량의 커피는 일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입니다. 밤새 탈수에 가까운 상태로 있던 몸에 물 한 모금 없이 바로 카페인을 넣으면 혈압과 심박수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장 전문의들은 일어나서 10얼라이 1, 5분 동안은 물이나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깨운 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용히 권합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아침 첫 5분은 심장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일까? 아니면 심장을 놀라게 하는 시간일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침 5분은 심장에게 보내는 인사말과 같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함께 가자라고 말할지, 빨리 일어나, 당장 일해야 해, 라고 소리 지를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상체를 급하게 세우지 않고 한 번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숨을 깊게 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은 다음 몸을 일으키는 습관만으로도 어지럼증과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동작들이 심장이 견뎌야 할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 정도로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안 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건강을 의식하는 것은 피곤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은 편함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앞으로 10년 뒤에도 내 발로 걸어서 여행 다니는 삶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하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일 아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눈을 감은 채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심장 박동을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도 고맙다. 천천히 같이 가자. 하고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 다음 깊게 두세 번 숨을 쉬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뒤 다리를 먼저 내리고 상체를 일으켜 앉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앉은 채로 가볍게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준 뒤 그제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저 사람도 아침마다 번개처럼 일어나서 화장실부터 뛰어가는데 하고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나중에 조용히 한번 권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심장은 혼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장도 함께 지키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기보다는 그냥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더 많은 60대 분들이 자신의 심장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뿐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또 다른 습관, 즉 오래 앉아있기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앉는 시간을 바꾸면 혈관이 훨씬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도 싫어하지만 끝없이 계속되는 고정된 자세도 참 힘들어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제 아침 시간에서 조금 나와 당신의 하루 전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하루를 시간표처럼 쭉 그려본다면 서 있는 시간과 걷는 시간보다 의자나 소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많은 60, 7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도 안 하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죠 뭐. 젊을 땐 많이 뛰어다녔으니까 이제는 앉아서 쉬어야죠. 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 질환과 당뇨, 비만,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세요. 아니, 나도 매일 아파트 한 바퀴는 걷는데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30분씩 운동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놀라운 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1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TV 앞이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보내면 여전히 오래 앉아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운동하는 사람과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은 사람들, sedentary active, 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나머지 24시간의 자세와 움직임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죠.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래도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앉아있는 시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이 심장과 혈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다리 근육은 일종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해서 아래쪽에 고여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데 이 펌프가 멈춰버리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정맥에 압력이 쌓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쉽게 붓고 저리고 묵직해지는 느낌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벽에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우리 몸이 혈당과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피 속에 들어온 당과 지방을 근육이 잘 빨아들이고 써줘야 하는데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과정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많이 걷고 자주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에게서 혈당과 중성지방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실까요? TV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두세 편을 연속으로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뉴스, 쇼핑을 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지 않나요? 그동안 다리를 한 번도 쭉 뻗거나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러 가지 않은 채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 넘어지고 다칠 일도 없고 심장에 큰 무리는 없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오시진 않았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혈압은 생각보다 높고 중성지방과 혈당도 이전보다 조금씩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면 아파서요. 라며 더더욱 앉아만 있게 되고 그 결과 심장과 혈관은 점점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총 시간을 7시간 이하로 줄이고 30분 이상 계속 앉아 있지 않도록 중간중간 일어나 몸을 풀어줄 것.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늘어지는 시간을 15분씩만 잘라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말에 곧바로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자꾸 일어나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면 멀리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집안에서라도 1로 2분 동안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부엌까지 천천히 걸어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들었다 내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 펌프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크게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렇게 사소한 움직임들이 심장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신이 60세, 70세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드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심장을 예민하게 만들었던 아침 습관에 이제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오래 앉아 있기까지 더해지면 심장은 밤낮 없이 쉴 틈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만큼 얼마나 자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느냐가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TV를 볼 때마다 옆에 있는 가족이 떠오르셨나요? 소파에 거의 붙어 계시다시피 하는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 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30분에 한 번씩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집 한 바퀴 돌아볼까요? 하고 먼저 말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 나이를 몇 년이나 뒤로 돌려놓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항상 마음은 긴장 상태에 있는, 즉,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다들 견디고 사는 거잖아요. 라고 넘기게 되는 스트레스 습관이 왜 심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만 끊임없이 걱정하고 참아왔던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이어질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이제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60, 70대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냥 애들, 손주 걱정 조금 하는 정도죠, 뭐. 그런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조금이라는 말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 자식들, 직장과 건강 걱정, 손주 교육과 진로 걱정, 형제, 친척 사이의 관계 걱정까지. 겉으로는 조용히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무엇인가를 붙잡고 긴장하고 계시죠.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심장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급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은 더 수축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가끔씩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면 몸이 잘 회복할 수 있지만 평생 참는 습관으로 굳어지면 심장은 늘 긴장 상태에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스트레스가 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순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 말도 잘 안 하고 속으로만 참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장과 위, 혈관 문제를 동시에 안고 계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래 쌓아둔 감정이 몸속에서는 조용한 불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요한 건 스트레스의 양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흘려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시간과 해석하는 방식이 심장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객관적인 스트레스 환경, 예를 들어 돌봐야 할 가족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 혹은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 관계 등 외부 조건 자체도 심혈관 위험을 높인다며 개인의 마음가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두 입장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심장은 마음의 짐을 무시하지 않는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가족과 다투거나 속상한 일을 겪은 날, 밤에는 가슴이 더 답답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또는 중요한 걱정거리가 생기면 식욕이 줄거나 반대로 과자를 계속 먹게 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해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며 혈관 안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심장과 혈관은 비상 상황에 가까운 상태를 반복해서 겪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의 긴장을 그냥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만 있지는 않았을까. 사실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간단한 심호흡, 짧은 명상, 가벼운 산책, 그리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혈압과 맥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정적인 방법이 스트레스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사회적 활동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심장을 조용히 달래주는 시간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머릿속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균형 있게 섞일 때 환자분들의 표정과 수치가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트레스 많다면서요. 나는 그냥 집안일 걱정, 애들 걱정 조금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뭐 그리 큰가요? 저는 여기서 조용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조금이라고 말하는 걱정이 하루에 몇 번 떠오르나요? 그리고 몇 년째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나요? 만약 떠올려 보았을 때 자려고 누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걱정, 문득 멍하니 있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고민이 있다면 그건 이미 심장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오래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 걱정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나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위해 오늘은 문만이라도 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조금 다정하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볼까요? 하루 중에 딱 5분만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한번 들이쉴 때 괜찮아, 내쉴 때 놓아주자 라고 속으로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요. 그 5분 동안 심장은 비로소 아, 이제 조금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평생 참아온 이 마음을 앞으로도 그대로 심장에게만 맡겨둘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정신적 긴장 상태에 늦은 밤 야식과 수면 습관까지 더해졌을 때 심장이 밤새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심장은 낮에도 쉬지 않지만 사실 밤에는 더 많은 회복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 밤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일을 겪고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 씻고 나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대충 먹고 밤에 TV 보면서 뭐 좀 먹어야 제대로 쉬는 느낌이 나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었다가도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입이 심심해서 과자나 라면, 빵을 꺼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늦은 밤까지 뭔가를 먹다가 그대로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눕지는 않으시나요? 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과 위, 그리고 혈관은 밤 시간에 회복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혈압도 낮 시간보다 조금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천천히 줄어들면서 낮 동안 쌓인 부담을 풀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회복 시간에 우리가 늦은 식사와 나쁜 수면 자세로 심장에 또 다른 일을 시키면 심장은 야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잠들기 2고 3시간 이내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는 강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위가 가득 차고 눕는 순간 위산과 음식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고 그 자극이 가슴 부위의 불편함, 답답함, 심지어 가짜 심장 통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중 일부는 실제 심장질환과 위식도, 역류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하면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이 혈당과 중성지방을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하게 만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이나 점심보다 밤에 먹을 때 우리 몸이 그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습관이 반복되면 체중은 물론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까지 서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생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결국 중요한 건 하루 전체 칼로리와 영양 구성이지 꼭 저녁 시간대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생체 리듬이 중요해져서 밤 늦은 시간의 식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두 입장 모두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 기름진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당신의 밤 풍경을 떠올려 볼까요? 저녁 식사를 꽤 늦게 8시나 9시에 하신 뒤에 설거지를 마치고 TV를 켜면 어느새 10시가 넘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과자 봉지를 뜯고 이건 그냥 간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녁 식사 한 번을 더 하는 것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TV가 끝나자마자 불만 끄고 바로 눕습니다. 이때 우리 심장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왜 또 소화하느라 뛰어야 하지? 게다가 늦은 식사 후 바로 눕는 자세는 심장과 폐, 위가 모두 가슴 안에서 서로 눌리고 밀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쪽에 불편함을 더 느끼는 분들이 있고 뚱뚱하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숨이 더 차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야 건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는 율법 시간 내외의 수면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무 적게 자는 것, 5시간 이하도 너무 많이 자는 것, 9일 시간 이상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가거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으로 산소 공급이 반복해서 떨어지면 심장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잠자는 동안에도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도리어 더 피곤한 느낌,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묵직하고 전날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또렷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자지 못한 느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시간까지 먹고 눕고 긴장하는 이 패턴을 조금만 바꿔달라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심장을 위해서 오늘 밤 제일 늦게 먹는 시간을 몇 시까지로 정할까? 단 1시간만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앞당겨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시에 야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9시 이전까지만 간단한 간식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물, 무가당 차 정도만 마시는 거죠.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기보다는 15분 정도라도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설거지를 돕거나 간단한 정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위와 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과 지방이 조금 더 잘 쓰이게 도와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래, 나도 알긴 알았는데 그냥 습관처럼 야식을 먹어왔지.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을 당신 심장에게 미안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 라고 말하는 조용한 약속의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영상 링크를 조심스럽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마다 야식 같이 먹는 우리, 이제는 심장을 위해 같이 조금씩 줄여볼까? 이렇게 가볍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심장 야근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혈압 수치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고 믿는 위험한 안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는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듣는 정상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항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짚어볼 거예요.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게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안심해 버리셨다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특히 필요하실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혈압은 괜찮다는데요. 약 먹으면 늘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 혈압은 항상 120, 80 근처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심장은 괜찮은 거죠? 물론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좋은 신호입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의 아주 큰 위험 요인이고 혈압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사건 위험이 확 줄어든다는 건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혈압 약 꾸준히 드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먼저 칭찬부터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심장과 혈관이 이미 받았던 모든 손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집에 금이 간 벽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금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벽이 약해지겠죠. 어느 날부터는 비의 양을 줄였다고 해서 이미 생긴 금과 약해진 벽이 하루아침에 멀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벽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잘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수 공사를 해줘야 하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높은 혈압을 유지하다가 이제 약을 먹고 수치가 내려갔다면 앞으로 더 망가지지 않게 지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미 그동안 혈관 벽 안쪽에는 작은 상처와 두꺼워진 부분, 플라크가 생겼을 수 있고 심장 근육은 평생 높은 압력을 이겨내느라 두꺼워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주 높지 않은데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혈관 조영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중등도 이상의 협착,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방치해온 분들 혹은 당뇨, 흡연, 가족력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숫자만으로 심장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수치라고 강조합니다. 수치가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는 출발점일 뿐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 생활 습관, 나이, 동반 질환 등을 함께 봐야 진짜 위험을 알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혈압, 같은 수치라도 이미 혈관 안에 생긴 손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의 지난 몇 년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건 언제였나요? 그때 바로 약을 꾸준히 드셨나요? 아니면 조금 높은 편이니 지켜보자 는 말을 들으며 몇 년을 그냥 지나오셨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시나요? 아니면 집에서도 가끔 스스로 재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이나 직장에서 더 높게 나오는 가면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기록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소 생활 속에서 심장이 훨씬 더 높은 압력을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집에서 혈압을 재는 방법, 24시간 혈압을 측정하는 검사, 홀터 혈압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너무 검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특히 60세 이후 이미 여러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겐 이런 정보가 심장 위험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병원에서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검진 결과지를 보고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경도 비만 같은 말이 줄줄이 적혀 있는데도 마지막 줄에 당장은 큰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그러면 괜찮구나 하고 서랍 속에 넣어버렸던 적이요.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줘. 이제부터 숫자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는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내 심장 나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수치가 괜찮아도 계단이 갑자기 더 힘들어졌거나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자주 생기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몇 달째 계속된다면 그건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몸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살짝 스친다면 그건 절대로 당신을 겁주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심장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지점에서 그럼 저는 앞으로 무엇을 더 확인해 봐야 하나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제 심장 상태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심장내과 의사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치는 생활 습관과 꼭 한 번은 해두라고 권하는 검사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는 위험을 키우는 습관을 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의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보호 습관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볼 거예요. 당신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조금 관점을 바꿔볼까요? 그럼 선생님은 본인 심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의사라고 해서 초인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10대, 50대를 지나오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몇 번 했고 그때마다 나도 이제는 환자분들께 드리던 말을 진짜 내 몸에 적용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심장내과 의사들이 60세 이후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고친 습관 몇 가지를 솔직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당신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힌트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먼저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기본은 항상 매일 걷기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전혀 걷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속도와 시간을 조금만 신경 써도 약으로만 채울 수 없는 보호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심장내과 의사들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먼저 하루에 최소 30분은 조금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선 30분씩 걷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놀라운 건 의사들 자신도 40대 후반을 넘어서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플스, 가벼운 근력 운동, 조합으로 운동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뛰고 힘껏 버티는 운동은 오히려 무릎과 허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늘 이어지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이 가장 좋으냐는 문제입니다. 일부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세게 운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60세 이후에는 과격한 고강도 운동보다 조금 숨이 차지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죠. 진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갑자기 전력 질주하듯 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빠르게 걷되 숨이 너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는 넘기지 말기.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혹시 당신은 운동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걷는 건 운동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 완벽주의 때문에 아예 몸을 안 움직이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의사들이 먼저 고치는 두 번째 습관은 수면 리듬입니다. 야간 당직이 잦은 의사들일수록 40대 중반을 지나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잠을 비처럼 미뤄두면 안 되겠구나.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장 리듬 이상 부정맥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많은 심장내과 의사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자정 이전에는 누워서 불을 끄고 침실에서는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전 최소 30분은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수면 시간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면의 질, 즉 얼마나 깊이 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늦게까지 스크린을 보며 뒤척이는 습관은 심장에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순간이 보통 몇 시쯤일까? 그 시간이 지난 1년 사이 더 빨라졌나요? 아니면 점점 늦어졌나요? 의사들이 고치는 세 번째 습관은 아주 작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계단과 걷기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철역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 마트나 병원에서 너무 가까운 엘리베이터 대신 조금은 걷기.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전체 걸음 수를 늘려주고 다리 근육과 심장에 짧고 잦은 자극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학회에서는 하루 8,000보 내외의 걷기가 심혈관 질환과 전체 사망률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꼭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하루 1,000원보만 더 걷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심장 보호를 위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뭘 먹어야 하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거리입니다. 일부는 특정 오메가3 보충제, 비타민, 항산화제 등이 심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기본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보충제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건 늘 같습니다. 약이든 보충제든 기본은 아닙니다. 기본은 늘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금연, 걷기, 수면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뭐 하나만 딱 챙겨 먹으면 안심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 심장을 지키는 건 하루에 한 번 삼키는 알약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작은 습관일까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그래, 나도 내 심장 주치의처럼 몇 가지는 당장 따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드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3가지만 골라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하루 20분은 조금 빠르게 걷기, 늦은 밤 스크린 끄는 시간 30분 앞당기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더 오르기.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내 몸 상태에서 가장 실천 가능해 보이는 것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TV 옆에 붙여두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 엄마 아빠 혹은 그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 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심장 습관도 함께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습관을 조금씩 바꾸며 심장의 숨소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는 의사들이 먼저 고치는 습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그래도 불안할 때 검사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혹시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면 이어질 이야기가 당신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이미 숨이 많이 차고 계단 2층도 못 오르면서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죠 뭐 하고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계단이 조금만 가팔라도 중간에 꼭 한 번은 쉬어야 하고 평지에서도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차서 걸음을 조금 늦추게 되는데 병원 가자 하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건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숨이 차는 증상은 단순한 체력 저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장 근육이 충분히 피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심부전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 새로 생긴 숨참과 피로감은 심장 상태를 꼭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환자 중 상당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전형적인 증상보다 몇 달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했다는 애매한 증상으로 먼저 신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당뇨 환자, 고령층에서는 가슴 통증 없이 숨참, 소화불량, 어깨나 등 통증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릴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큰 병이라고 할까봐, 검사하다가 더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병원 갔다가 입원하라는 말 들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어지죠. 둘째는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계단 2층이 힘들다가 어느새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계단을 덜 이용하는 쪽으로 일상을 바꾸면서 내 체력이 원래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적응해 버립니다. 이렇게 증상에 나를 맞춰가는 사이 병은 조용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셋째는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숨차고 그래. 우리 엄마도 70 넘으니까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시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증상도 별일 아닐 것 같아집니다. 하지만 그 다 그래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병원을 늦게 찾은 많은 분들의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숨이 조금만 차도 다 검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는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 검사 과정에서의 위험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워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특히 60세 이후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새 숨참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숨참이 다 심장 때문은 아니지만 새로 생기거나 점점 심해지는 숨참은 한 번은 꼭 심장과 폐를 함께 확인해 봐야 한다. 여기서 당신의 지난 6개월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을 중간에 반드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평소보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쓸데없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같이 걷던 친구나 가족이 요즘 왜 이렇게 숨이 차하셔? 라고 물은 적은 없나요? 만약 이런 장면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단지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봐줘 라는 몸의 조용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심장검사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24시간 심전도, 관상동맥 CT,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로 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위험 요인이 많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CT나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가 검사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불안만 키울 수 있다. 고 지적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사는 혹시가 아니라 이미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숨이 찬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숨이 차서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당신의 마음과 심장의 정직한 선택일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늘 난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자주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던 가족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숨 차는 게 혹시 이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한 번만 심장 초음파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을 용기는 없지만 가까운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면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게가 아니라 조금 일찍 확인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단계, 시술이 필요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방법으로 끝낼 수 있는 단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심장의 숨참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미루어 온 건 아닐까? 한 번쯤 확인해 볼 용기를 내줄 만한 가치가 내 앞으로의 10년, 20년에 있지 않을까? 만약 마음 한쪽에서 그래,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이 아주 작게라도 고개를 든다면 그건 당신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조금 바꾸고 생활 습관도 한두 가지씩 고쳐 나갈 때 구체적으로 30일 동안 무엇을 하면 심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막연한 결심만으로는 생활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일주일 30일 단위로 나누어진 심장 보호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뭘 하면 되나요?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혈압과 심장 부담은 단 몇 주 동안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눈에 보일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지만 단 30일 동안만 집중해서 실천해도 숨이 덜 차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30일 심장 루틴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10년의 연습을 한 달만 해본다 라고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1주차는 관찰과 기록의 주간입니다. 2주 동안은 무언가를 크게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나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앉아있는 시간, 걷는 시간,
숨이 찼던 순간, 가슴이 답답했던 순간을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이때 만약 혈압기가 있다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재서 숫자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재고 기록한 사람들이 혈압 조절과 심장 보호에 더 성공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나는 내 심장 이야기를 지금까지 얼마나 자세히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2주차는 아침과 밤 루틴을 손보는 주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심장이 가장 예민한 아침, 그리고 회복해야 할 밤. 이 2시간대를 조금만 바꾸어도 하루 전체 심장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알람이 울린 뒤 무조건 1분은 침대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옆으로 돌아 누워 다리를 먼저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어깨, 목, 발목만 가볍게 풀어주기. 딱 이 3가지를 나의 아침 심장 인사로 정해보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신 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10분만 늦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10분 동안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마시거나 짧게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오늘은 조금 다르구나 하고 느낍니다. 밤에는 마지막 음식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시에 과자를 드셨다면 이번 2주째는 밤 9시, 이후에는 물과 무가당 차만이라고 정해보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힘을 안 써. 5분이라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집 안 정리를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3주차는 걷기와 앉아있는 시간 끊기에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 숨이 찰 정도의 걷기를 일상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총 3분을 목표로 10분씩 나누어 걷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혹은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처럼 나누어도 좋습니다. 이때 속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조금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숨이 가빠서 말이 끊길 정도라면 조금만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TV, 스마트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30분마다 일어나기 알림을 맞춰보세요. 길게 운동을 못하겠다면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2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리 근육 펌프를 깨워주고 심장이 피를 보내고 받는 일을 다시 활발히 할 수 있게 돕는 것 자체가 목표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1000보를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8000보 내외만 되어도 심혈관 보호 효과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지금보다 2000보만 더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만 더입니다. 4주차는 마음과 스트레스 패턴을 정리하는 주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장은 우리의 감정과 걱정을 그대로 느끼는 장기입니다. 이 주간에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심장을 위한 마음 휴식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혹은 점심 이후 조용한 시간에 TV와 휴대폰을 끄고 의자에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이쉴 때 괜찮아, 한번 내쉴 때 놓아주자 라고 속으로 말하며 수번만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간단한 호흡과 명상이 혈압을 5 정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효과가 과장됐다고 조심스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잠을 조금 더 깊이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30일 동안 내 심장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날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일 모두를 잘 지켜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10일을 해도 5일을 해도 분명히 몸과 마음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계획을 혼자 실천할 자신이 없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30일 심장 챌린지 같이 해볼래? 이렇게 가볍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걷기 어려운 날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발걸음을 내딛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미 당신의 30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30일이 지나고 난 뒤 같은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의 결심이 만들어낸 당신 심장의 진짜 변화일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심장이 여전히 회복력을 보여주는 희망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시작해도 정말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의 마음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이미 60도 아니고 70이 넘었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인데 어느 날부터라면 늦지 않았다고 느끼실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 못한 일을 떠올리며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반복합니다. 운동도 음식도 검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늦게까지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다. 연구들을 보면 70대 이후에도 걷기 습관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혈압 관리와 금연, 식습관 변경을 늦게 시작해도 그때부터 향후 몇 년간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사실이죠. 저는 78세에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신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검진만 겨우 오시고 아유 선생님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죠 라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숨이 차서 집 앞 마트도 겨우 다녀오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지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하루에 10분씩만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숨이 너무 차면 더 느리게 걷고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처음에는 5분도 못 걷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약속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이어가셨고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오셨을 때는 요즘은 20분은 거뜬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숨이 덜 차니까 손주들 학교 행사에도 좀 나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가 늦게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접은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심장과 혈관의 구조적 변화는 어느 나이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미 많이 좁아진 혈관, 약해진 심장 근육은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회복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혈압과 맥박 변동, 운동 능력, 일상 활동 능력, 삶의 질 같은 지표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 정도 자체가 조금 늦게 좋아지더라도 숨이 덜 차고 덜 피곤하고 덜 아픈 삶은 몇 달, 몇 년 사이에도 분명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완전히 나아져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과 함께 살아가는 나이에서는 조금 덜 나빠지는 것,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얼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10년 전에 상상했던 나보다 심장이 더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면 그래도 꽤 잘 버티고 있나요? 앞으로 5년 뒤의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숨이 편하길 바라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요? 만약 마음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올라온다면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심장이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운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지금 갑자기 바꾸려고 해도 며칠 하다 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습관은 원래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7일만 해보시겠어요? 7일 동안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7일 동안 밤 9시 이후 먹지 않기, 7일 동안 하루에 10분만 더 걷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택해서 7일 챌린지를 해보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홈 4주를 버틴 습관은 그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합니다. 뇌와 몸이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쁜 습관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그래, 늦게 시작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날 중에서는 제일 이른 출발점이야.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의 심장과 마주보고 계신 겁니다. 그 용기를 저는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누군가에게 떠오른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전해주세요. 그냥 한번 들어만 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대.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당신의 하루 속에 어떻게 차분히 녹여 넣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한 마음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영상의 목표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끝까지 라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신 심장과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약속들을 정리하고 Day 1 7 챌린지로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네요. 심장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침 습관, 오래 앉아있는 시간, 스트레스, 밤 습관, 혈압 숫자, 30일 루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까지 당신은 이 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장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행동입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오늘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언제 가장 숨이 찼는지, 언제 가장 마음이 무거웠는지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과 혈관은 누적의 장기입니다. 혈압이 한번 높았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주 오래 높게 유지되면 위험이 커지죠. 반대로 조금이라도 좋은 습관이 자주 오래 반복되면 그 역시 서서히 심장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젊을 때부터 운동하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0, 7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늦은 나이까지도 좋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습니다. 정말 고령층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 어떤 쪽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동의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나는 내 심장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약속을 함께 정해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 체력, 상황 속에서 정말 실천 가능한 작은 약속들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년 뒤의 당신입니다. 어느 봄날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가며 벚꽃이나 단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숨이 조금 찰 듯 말 듯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는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죽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내 발로 걸으니 좋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정하는 약속은 바로 그 장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약속, 내 심장과 매일 이 2분은 대화하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 가슴에 손을 살짝 얹어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오늘도 같이 천천히 가자 라고 속으로 말해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쉴 때는 고맙다. 내쉴 때는 천천히 라고 속삭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약속, 하루에 최소 한 번 심장이 좋아하는 움직임을 선물하기. 그게 집 앞 10분 걷기든 거실에서의 제자리 걷기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한 번은 일어나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약속, 밤 9시 이후에는 심장을 쉬게 해주기. 늦은 야식 대신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고 TV와 휴대폰을 조금 일찍 끄고 몸과 마음이 누워도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당신의 심장은 밤마다 하던 야근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몸의 신호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 계단이 갑자기 더 힘들어졌다면, 이전과 다른 피로가 몇 주씩 이어진다면 나이 탓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심장과 혈관, 폐를 살펴봐 주세요. 검사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나에게 나는 어떤 어른이고 싶나요? 숨이 조금 차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라고 말해줄 줄 아는 자신에게 따뜻한 어른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다 늙었지라고 스스로를 내치는 어른인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이미 두 번째 길 대신 첫 번째 길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 심장에게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조금 챙겨줄게 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 말입니다. 과학은 숫자와 그래프로 심장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숨이 덜 차는 날의 안도감, 계단을 올라도 덜 힘든 날의 뿌듯함,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괜찮을 것 같다 는 작은 믿음으로 자신의 회복을 표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는다면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실천해 보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을요. 그게 아침 5분 호흡일 수도 있고, 밤 9시 야식 끊기일 수도 있고, 하루 10분 걷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해볼까 하는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이 심장 이야기들이 더 많은 60, 10대 분들께 닿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만 듣기 아까운 내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당신 심장을 위한 첫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나 휴대폰 메모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나는 내 심장을 위해 이 한 가지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이 한 줄을 함께 적어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